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초완성반 운에 대한 공부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21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운에 대한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21강은 일주별 운에 적용해서 60갑자를 다 돌려봐야 되는데 60갑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한 20갑자 정도를 한번 운에 적용을 한번 일주별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운이라는 거는 대운 안에 세운이 있다 정도로 되는 거고, 이 각각의 사주의 글자들은 이게 작용 레벨이 있어요. 작용 레벨. 그러니까 모두 다 동등한 민주주의처럼 작용되는 게 아니라 부장님 레벨은 부장님 레벨에서 작동하고 사장님 레벨은 사장님 레벨에서 작동하고 저기 과장 대리 레벨에서는 과장 대리 레벨에서 작동을 하는 것처럼 이게 과장 대리하고 본부장 사장하고 회장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서 부딪히면 정말 부딪히는 거지만 다른 레벨에서 부딪히는 건 별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하고 사장님이 지시를 내렸는데 대리 과장 레벨에서 그게 싫어. 그러면 싫어도 해야 돼.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과장 대리의 관할 권한 내에서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의사를 발동할 수 있을 정도다 같은 거예요. 가령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뭐 사단장이 뭐 무슨 지시를 내렸는데 중대장이 그 방침에 반대를 하고 있어.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사단장은 적군을 죽이지 말고 최대한 많이 포로로 확보하라. 가급적 죽이지 말고 저 민간인한테 행패 부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중대장 입장에서는 지금 사단장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장 상황을 모르는 거야. 지금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베트콩인지를 내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기 민간인인지 베트콩인지를 알고 총을 쏴. 대충 눈에 우리 뭔가 위협적인 자세를 펼치면 일단 우리는 쏘고 보는 거야. 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죠. 포로를 많이 잡으라 그러는데 지금 포로 잡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형태들은 상부의 지시가 밑에 내려와서 잘 작동을 하지 않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대신 위쪽의 지시가 이 아래쪽에 현장 체감하는 곳에서 비슷한 글자로 움직일 때는 그 지시가 잘 따라진다 라는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윗라인에서는 갑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아랫레벨에서는 경이 작동을 하고 있다. 즉 대운은 갑대운인데 세운은 경세운이다. 그러면 갑이 장악하고 있는 10년 동안에는 야, 그거 죽이지 말고 웬만하면 새로운 거 이렇게 좀 살려서 새로운 것 좀 이렇게 일으켜봐.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좀 만들어 보라고 하고 있는데 대운은 그런데 세운은 경이야. 그러면 경이면은 새로운 걸 펼치지 말고 선택과 분별을 하여 살릴 놈 살리고 죽일 놈 죽여. 야, 되는 일만 해. 좀 검증된 거 해. 이게 경금이죠. 갑목은 일단 해봐. 자꾸 옛날 거 답습하지 말고. 그러면 상부의 지시는 전체적인 외곽적 분위기는 갑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해라. 야, 사장님은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했지만 우리 부서가 이것저것 다 했다가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좀 꼼꼼히 심사하고 분류를 해서 될 거를 골라서 하고 안 될 것들은 죽이자. 라고 하는 경의 방침으로 갈 수 있죠. 하지만 경이 마냥 활동할 수 없죠. 갑의 활동 범위 안에서 경이, 허용 범위 안에서 경이 활동을 한다. 제가 비유를 할 때 수도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다 같은 거죠. 수도원 원장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파티를 열어야지 거기 막 여자들이 호딱 벗고 춤을 춘다든가 막 술을 무제한으로 막 뿌린다든가 거기서 막 뭐 음란 퇴폐쇼가 벌어진다든가 이런 건 절대 안 된단 말이지. 경건한 범위 안에서 적당히 먹고 놀고 마십시다. 같은 형태 같은 경우죠. 자, 대운과 세운에 대해서 지난주에 강의를 좀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갑자를 한번 올해의 갑진년 세운과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서 자, 운이라는 거는 공부를 할 때 대운과 세운 이거를 더 확장하면은 세운과 월운, 월운과 일운 이런 관계로까지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월운과 일운 관계까지도 보게 되면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보통은 현실에서는 거의 맞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은 무시할 정도예요. 가령 몇 월에 이사 가면 좋을까요? 올해 이사운이 있기는 하지만 몇 월에 이사 가는지까지는 대충 봄 정도의 기운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봄에 충분히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아서 가을이나 겨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운이 한 3년 정도 들어있는데 첫 번째 운에 바로 결혼할 수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 부족해서 2년 차, 3년 차의 기운이 모두 모여서야 작동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3년치의 에너지를 모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람이 선풍기가 1단계로 불었는데도 안 시원해. 2단계로 불었는데도 안 시원해. 3단계를 치니까 그때서야 시원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선풍기를 키자마자 시원할 수도 있는 거고 선풍기를 킨 지 한 30분 지나서야 시원해질 수도 있는 거죠. 에어컨도 한참 더운데 에어컨을 켰는데 키자마자 시원해지는 일은 별로 없죠. 키고 나서 30분 지나니까 시원해지는 거죠. 운이라는 것도 닥치자마자 그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닥쳐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누적이 돼야 현실에서 발현될 수 있다. 뭐 정도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대운하고 세운 관계까지는 보는데 굳이 월운은 참고 정도 해요. 근데 일운까지 보는 건 너무 피곤해. 인생이 너무 피곤해. 호신쌤은 오늘이 무슨 일인지 일을 안 봐. 일부러 안 볼라 그래. 달력에도 나 안 써놨어. 일부러 일운 적혀있는 달력은 내가 치워버렸어요. 전에는 제 일정표 계획서에다가 뭐 오늘은 무슨 일이야 이렇게 써놨는데 요즘에는 아니 안 볼래. 자꾸 일운이 뜨면 머릿속에서 자동 계산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해버리면 자꾸 그런 일이 벌어져. 그게 맞춘 개념도 있지만 유도하는 개념이 되게 강하단 말이죠. 근데 머릿속에서 좋은 일만 생각나지 않을 거 아니야. 나쁜 일도 생각날 거 아니야. 그리고 재미가 없잖아. 드라마 보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저 사람이 범인이다. 야 다음 장면에 귀 막아라. 그러면 영화 재미없잖아요. 물론 처음엔 신기하니까 야 그 다음 장면은 뭐야 가르쳐줘 하겠지만 자꾸 옆에서 야 저 사람이 죽는다. 야 저 사람 저러다가 저 사람 진짜 부인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옆에서 가르쳐주면은 야 너 입 다물고 있어. 스포 유출하지 마. 뭐 이런 느낌 같은 거 있죠. 자, 대운하고 세운의 원리는 그 세운하고 월운하고 일운의 원리와도 똑같아요. 세운의 명령, 1년짜리 운 안에서 한 달짜리 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 한 달짜리 운을 거역하면서 이 월운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거역을 하더라도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주별 운의 적용. 갑자, 을주, 병인, 정묘, 육식갑자를 앞에서 한 20개 정도의 일주만 시간 되는 한에서 운의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자 일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이게 일주론으로 사주를 보는 거는 사주를 구성하는 4개의 간지 중에서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만 보는 거죠. 4분의 1만 보는. 야구 경기로 보자면은 야구 경기가 8회인데 경기를 2회 정도만 본 거야. 그러면 2회 정도의 경기를 보고 이 팀이 이기겠다, 저 팀이 이기겠다, 이 팀이 확실히 잘하는구나, 저 팀이 못하는구나라는 게 글쎄 한 4분의 1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근데 100% 알 수 없잖아. 내가 딱 8회 경기 중에서 2회 정도만 봤는데 지금 뭐 LG 트윈스가 이기고 있었어. 그걸 보고 아 오늘 LG가 이겼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지난번 아시안컵 축구 경기도 보면은 꼭 저 후반 끝나기 1분 전에 갑자기 역전골을 넣었던가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결과가 뒤집어지더란 말이죠. 이제 그런 형태들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일주만 봐가지고 사주 전체의 운을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어렵다. 대신에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개인성을 강조하는 일주인 나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운하고 어느 정도 대입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일주와 운을 대입하는 것을 통해서 월주도 대입하고 연주도 대입하고 시주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운하고 일주하고 대입을 하려면은 우선 내가 사주 8글자 중에 어떤 글자를 주로 쓰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주를 잘 쓰고 있는지, 뭐 요렇게 사주를 잘 쓰고 있는지, 주로 요렇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요렇게만 쓰고 있는지, 그럼 얘네들을 안 쓰고 있는지, 얘는 쓰고 있는지를 먼저 내 사주를 가지고 점검을 해봐야 돼. 이게 무슨 논리냐면 냉장고 안에 있는 8개의 음식 재료를 매일매일 꺼내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아침에는 그냥 계란하고 토스트로만 밥을 해 먹기도 하고 점심에는 반찬 3-4개 꺼내기도 하고 저녁 때 손님이 오면은 반찬 8개를 다 꺼내기도 하고 한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안 꺼내고 누룽지만 먹기도 하고 라면만 먹기도 한다고. 우리 집 식량 창고에 있는 음식 재료 다 꺼내서 음식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 8글자를 다 작동시키는 분들이 흔치가 않고 또 다 작동시키면 되게 피곤해요. 그러면 다 작동시키면 어떤 사람인 거야? 사회적 활동도 잘해. 먼 사회적 활동도 잘해. 개인이 하는 것도 잘해. 미래에 할 것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개인적으로 깊숙한 일까지도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회사 일도 잘하며 해외 출장 업무도 잘하고 있고 개인이 잘하는 취미 활동도 잘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준비하거나 자식을 위한 일도 엄청 잘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존재해요? 이거 슈퍼맨이잖아, 슈퍼맨. 이런 사람 별로 없어. 어떤 식이야? 여기를 열심히 쓰고 있으면 대체로 요 동네가 소홀해지든가 요 동네를 열심히 썼으면 요 동네가 소홀해지는데 이게 그때 달라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가 다르다고. 또 같은 해라고 하더라도 뭐 상반기에는 주로 이쪽 글자를 쓰다가 후반부에 요 사건이 벌어지니 이쪽 일을 쓰게 됐다. 내가 회사 일을 엄청 잘하고 있었는데 가정에 신경 쓸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잠시 여기에 시간을 빼서 요 동네를 활성화시켜서 요 동네를 썼다가 요 동네 문제가 해결되면 또 요 동네를 썼다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8글자를 다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보통 이게 동시에 잘 쓰는 게 아니라 하루는 여기, 다음 날은 여기, 다음 주에는 여기, 그 다음 주는 여기 한 2달 동안 이거 열심히 쓰다가 한 달 시간 내서 요 동네도 신경 썼다. 오전에는 이 동네 하다가 오후엔 이 동네 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거죠. 이걸 동시에 다 작동시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라디오도 듣고 뭐 영어 공부도 하면서 밥도 먹고 동시에 화장실에도 앉아있고 뭐 힘들잖아.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현재 8개의 내 사주의 글자 중에 현재 어떤 글자가 작동되고 있고 어떤 글자가 현재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느냐. 뭐 무조건 다 작동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잠시 뭐 백수로 쉬고 있을 때는 요 동네를 좀 쉴 수도 있어. 근데 요 동네를 쉬고 있으면 대신 요 동네는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고 또 뭐 좀 사회적 활동을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야 되니까 개인적 활동은 조금 밀어놓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운에서 갑자일주가 있는데 갑진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2024년에 들어오는 갑진년이라는 게 모두가 공통으로 들어오는 글자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갑진이라는 기운이 모두 공통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기운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한테 일어나는 일은 주로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만약에 이 사주가 똑같이 갑자월에 갑자일주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통은 사회적 변화가 개인적 변화로 그대로 파급 효과와 연관성을 맺게 된다. 그런 사람은 사주 보기 쉽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좀 있으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고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동시에 겪게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 회사 부장님한테 지금 무슨 문제들이 생겼고 나보다 먼저 고시공부 합격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좀 있으면 그 일이 나한테도 닥치겠구나. 그래서 이런 사주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보다 먼저 살고 계신 분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빨리빨리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해야지 무슨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녀석 떨어뜨리고 나를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얄미워. 쟤 확 그냥 저 잘못돼버리고 대신 나한테 좋은 일 생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쟤가 확 잘못되면 나한테도 파편이 튀는 형태들이니까 보통 이런 사주들은. 자, 아무튼 갑진이 나타나서 연주와 월주의 어떤 운의 변화작용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 일주와 시주의 운의 변화작용을 일으키는데 주로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주와 월주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변화가 많이 사회적 활동에서 변화가 많을 거고 사회적 활동은 그닥 하지 않고 개인적 성장이나 개인적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을 때에는 일주하고 시주의 작용력에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천간, 여기 운이 들어올 때 점검해 봐야 될 리스트들입니다. 우선 천간운, 그러니까 천간이 어떤 글자냐를 가지고 합하고 생하고 극하는 관계들을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천간 간의 각 글자들 간의 어떤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보고 다음 지지운, 지지에는 좀 더 복잡해요. 생하고 극하는 거 외에도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뭐 형하고 뭐 충하고 파하고 뭐 합하고 하는 뭐 귀문, 뭐 원진 뭐 이런 다양한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같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글자들 간에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가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회궁에서 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4번 개인궁에서 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다음에 투간투출 운에서 천간에 들어온 글자가
지지의 어느 글자에서 튀어 올라온 글자인가를 보고 무엇과 관련된 이슈가 더 큰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천간의 합생극을 보는 거예요. 합생극. 천간은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합생극. 좀 더 줄이면 생극. 왜냐하면 천간의 합은 기본적으로 극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간 합은 기본적으로 극합입니다. 극합. 합해서 극하다. 극하는 것은 제어하다, 컨트롤하다라는 거고 합하는 거는 전담하여. 그러면은 천간의 극과 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극합은 쉬운 말로 풀어서 해석하면은 전담 마크, 전담 관리. 그러면 극을 당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내가 극을 가하는 대상일 수도 있어. 양간일 경우에는 극을 가하는 대상이고 음간일 경우에는 극을 받는 대상이 돼. 일간이 음간이냐 양간이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일간 같은 경우에는 양간일 경우에는 정제합, 그래서 정제합을 하게 되고 음간인 경우에는 정관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담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 또는 내가 전담하여 저 재성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하고 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천간은 한마디로 그냥 극하고 생 두 개만 보면 돼. 극 안에는 합도 들어있다. 합이 되는 극이 있고 합이 안 되는 극이 있고 합이 된다는 거는 전담하여, 전용화하여라는 의미인 거고 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용성이 좀 높은 거예요. 이렇게 저기다가도 쓸 수 있고 여기다가 쓸 수 있고 가령 학생인 나한테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 이거 참고서 사는데 써라. 너 나이트클럽 가서 쓰면 안 된다. 너 이거 학비다. 너 공부하는 데만 써라 해서 아버지가 주신 돈은 전용화된 돈이죠. 뭐 하는 전용? 공부하는데 전용화된 돈이란 뜻이야. 그 외에는 쓰지 말라는 돈이야.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생활비로만 쓰세요. 이 돈으로 저 운동하면 안 되나요? 안 돼. 저 나이트클럽 가면 안 돼. 어머니 도와드리면 안 돼. 이러면 이게 전용화된 거죠. 근데 합을 안 걸면 너 마음대로 써. 너 마음대로 써. 그럼 합된 게 좋은 거야? 합 안 된 게 좋은 거야? 그치. 이거는 사실 합된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이 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에 대한 개념을 일단 버리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특히 천간에서 합이 정제합이 걸리게 되면 내가 전용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같은 거예요. 내가 전용으로 해야 될 일. 너가 거기에 적합자다. 보통은 고정 배역을 맡고 있는 배우 같은 분들, 예를 들어서 2시의 데이트를 3년째 고정 출연하고 계신 아무개님, 9시 뉴스에 자기 자리가 있는 아무개씨, 개그맨들 중에서 자기 프로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 고정 코너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 뭐 내가 회사에 가면 고정 일자리가 있어. 나는 이거 전담이야. 내가 이거 일단 전담하면서 시간 남으면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내 담당이야. 내 담당. 이게 내 재성. 여자도 내 여자. 돈도 내 돈. 내 일.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뭐 아버지가 용돈을 주셨는데 공부하는 데만 써라. 나이트클럽 가고 싶은데요. 몇 번 걸리면 이제 돈이 안 나오겠죠. 혼나겠죠. 제한 걸린, 그래서 전용화된 아이폰을 샀더니 전용 액세서리만 쓰라고 한다. 다른 액세서리를 쓰면 성능이 대폭 저하될 거라고 한다. 전용 대리점에서만 구입하라고 한다. 전용 AS점에서만 사라고 한다. 전용 시계를 써야지 다른 시계 쓰면은 기능 몇 개가 제한된다. 근데 삼성 제품은 삼성 갤럭시는 은하수포는 저희는요 전용 제품 뭐 상관없어요. 뭐 써주시면 고마운데요. 뭐 각종 다른 회사에서 나온 호환 제품 쓰셔도 우리는 뭐 굳이 성능에 우리는 제한을 안 걸어놓고요. 뭐 고장 나면 삼성센터에 오셔도 되는데요. 뭐 동네 센터에 가셔도 웬만큼 수리 드리고요. 뭐 동네 센터 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당신을 계약 해지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범용성이 높다 같은 거죠. 자동차 중에서는 전용 기름을 쓰시오 하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고급 차들 중에 고급 휘발유 전용 제품 쓰시오. 윤활유는 반드시 어느 회사의 무슨 제품을 쓰시오. 이런 것들이 전용화되어 있는 형태. 전용화됐을 때의 장점, 성능이 아주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할 수 있다. 그 전용 제품이 없을 때에는 사용이 제한되니까 이런 형태들이. 자, 천간에는 합생극으로 비유를 하는 건데 이렇게 갑이 갑을 만나면 이거는 합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극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합생극 관계가 없어. 그냥 동등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생극 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운에서 들어온 갑목은 나일 수도 있고 일간인 나일 수도 있고 또는 나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진토 위에 앉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진토 위에 앉은 나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도 되는 거고 둘 다도 돼. 왜? 내가 진토 위에 앉았더니 진토 위에 앉은 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도 되는 거고 내가 진토 위에 앉은 비견들과 함께 어울렸더니 나도 그들의 진토를 다루어 보게 되더라 같은 형태야. 가령 만약에 갑술일주였는데 갑진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나는 오토바이 매니아인데 자동차 매니아들을 만났다. 그래서 그전엔 나는 오토바이만 타고 다녔는데 자동차도 좀 타고 다니게 되었다. 그 해 동안. 이게 뭐 충돌 대립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내가 하는 일에 좀 대척점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다. 전에는 내가 판사로서 사람들한테 너 몇 년 하고 심판을 내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만 실수로 술 먹고 운전을 하여 심판대에 앉아가지고 너 몇 년 하는 경험을 내가 대척점에 있는 반대 경험을 내가 받아볼 수도 있다 같은 운인 거죠. 진토를 다루어 볼 일이 생기다. 그러면 일단 운에서 들어오는 느낌은 내가 진토를 다루든가 진토 다루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든가 진토 다루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도 진토를 다루어 보든가 라는 운이고 특히 천간의 갑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종족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드러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든가 나 같은 사람들이 드러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든가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나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내가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좀 패셔너블한 떡을 만들고 있었는데 다른 도시에 있는 패셔너블한 떡을 만들던 사람들이 6시 내 고향에 나와서 패션 떡이 유행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 집에 떡을 사러 오더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내내 치킨인가 하는 데서 이렇게 굽네 치킨. 자, 굽네 치킨이라고 하는 데서 최초로 오븐 치킨을 선보여 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돌을 불러서 광고를 하니까 그게 한 10년 전 일이죠. 굽네 치킨 오븐에 구웠어요 해가지고 광고를 하니까 사실 그게 굽네 치킨이 최초가 아니고 뭐 썬더 치킨인가 하는 그 전에 먼저 해당 치킨 굽는 치킨 오븐에 굽는 치킨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같이 뜨더라 같은 같이 뜨더라. 예를 들어서 2마리 치킨을 쓰는 회사가 있었는데 호식이 2마리 치킨 해가지고 막 TV 광고를 때렸더니 호식이 2마리 치킨이야. 치킨 하나 값에 2마리를 준대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푸짐하게 먹자 히트를 쳤더니만 또 티바 2마리 치킨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서 우리 동네에 호식이 2마리 치킨이 없으니까 야 그러면 대체품 뭐 있냐? 티바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바 2마리 치킨도 되더라. 그랬더니 나중에 티바 2마리 발음이 씨바가 아니고 티바 2마리 치킨 사장님이 이제는 임영웅을 불러다가 2년 전에 임영웅을 불러다가 광고를 쳤어. 그랬더니 같은 2마리 치킨 계열들이 하여튼 여기서 광고를 해도 다 혜택을 받고 저기서 광고를 해도 다 혜택을 받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같은 거예요. 마치 개를 조련해서 강아지나 애완동물의 심리를 조종해가지고 행동이 안 좋은 애완동물을 행동 교정을 시켜주는 업종이 생겼어. 옛날에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솥에다 넣고 끓였는데 요즘에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행동 교정을 시켜서 함께 있으려고 우리 인간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이제 문명들이 옛날에는 좀 야만스러웠다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그 권영욱 씨인가요? 하여튼 누구죠? 그 강아지 행동 교정 강영우 그분 혼자서 종횡무진 활약을 했는데 몇 년 지나서 지금 한 10여 년 됐죠. 지금은 동네마다 다 있어. 방송국에서 유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 다양한 종류의 뭐 훈련사, 뭐 조련사, 아니면 수의사 이런 분들이 강아지 행동 교정까지 함께 시켜주더라. 이런 형태들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인데 진토라는 사람들이 뭔가 주목을 받는 운. 사실 운에서 어떤 특정 운이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는 60가지의 장르 중에서 한 가지 장르가 그 해에 조명빛을 받는